실제로 같은 지역인데 엄마랑 딸이랑 따르게 사는 게 봤어요. 원룸 얻어서 원룸비가 꽤 비싼데 그 가격을 지출을 해주면서 딸을 내보내본 봤거든요. 너무 좋대요. 그전까지는 맨날 싸웠대요. 일거수일투족. 밥을 먹어라 말아라. 뭐 언제까지 들어올래. 도대체 방은 왜 이러냐라고 해서 너무너무 안 맞았는데 내가 낳은 아이지만 참 나와는 다르다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T의 J, 그러니까 MBTI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이는 F의 P거든요. 미치겠어요. 네, 숙제는 왜 나름 계산을 하더라고요. 끝낼 시간을 계산을 해서 끝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속이 터지죠. 일찍 끝내놓고 좀 쉬자는 주의인데 얘는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자는 주의. 요새 그 젊은 친구들 말로 발등튀김이라고 발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안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미리미리 해놓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뭐 또 감성이 풍부해서 좀 예민한데 별거 아닌데 삐지고 뭐 이런 것도 뭐 저랑 안 맞긴 해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낳은 제 자신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얘가 나랑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계속 인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엄마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궁합이 안 맞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간에도 궁합 있잖아요. 연인 간에도 있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안 맞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방법은 없어요. 얼른 커서 내보내는 게 서로 좋아요. 뭐 대학 갈 때 기숙사 살게 하고 직장 갈 땐 그 원룸 얻어서 살게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같은 지역인데 엄마랑 딸이랑 따르게 사는 게 봤어요. 원룸 얻어서 원룸비가 꽤 비싼데 그 가격을 지출을 해주면서 딸을 내보내본 봤거든요. 너무 좋대요. 그전까지는 맨날 싸웠대요. 일거수일투족. 밥을 먹어라 말아라. 뭐 언제까지 들어올래. 도대체 방은 왜 이러냐라고 해서 너무너무 안 맞았는데 맨날 싸우다 보니까 관계도 안 좋고 내보내니까 좋더래요. 그 딸이 올 때는 반찬 가지러 가니까 딸도 자기 생활 잘하고 또 와서 엄마랑 싸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안 맞을 수 있고 때로는 분리독립해서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그 화목한 가정, 엄마 아빠랑 자식이랑 서로가 서로를 뭐 이해해주고 근데 그거는 그냥 판타지일 뿐이고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죠. 또 엄마들은 실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내가 잘한다라는 거. 아니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20대 환자분들 많이 뵙는데 그 인상적인 게 자기가 성적 지향성, 동성애자, 엄마는 전혀 모른대요. 얘기할 생각도 없다라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 성격적인 것도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자신을 잘 노출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엄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세요. 그 엄마들의 고정 레파토리 있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었다라는. 네, 그집 엄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었다라는. 혹시 내가 내 자식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자신의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경우요. 저는 이거는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삶의 부정성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식한테는 뭐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엄마들 많죠. 뭐 내가 좋은 대학 못 가서 한이 되니까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자식 입장에서는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네. 또한 자식이 나와는 다른 존재이고 뭐 이걸 인정하지 않는 나의 뭐 분신 같은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나쁘게 말하면 수단 같은 존재로 뭐 겉으로는 뭐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일까라고 갸우뚱대지는 이런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작가님은 엄마의 자존감은 아이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아이의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물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의 실패를 허용해 주세요. 네,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잘 안 돼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애가 막 운동화끈을 묶고 막 느린장 하고 있으면 제가 그냥 집 싸게 묶어주고
빨리 가자 유치원 막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조금 일찍 준비를 하셔갖고 애가 좀 이렇게 운동화끈 묶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가르쳐야 되는 게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실패해서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왜 시험을 못 봤는지 같이 노력해서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게 같이 노력하는 방법,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해봐야지 실패가 내 인생에 큰 게 아니다라는 컨셉을 갖게 되고 다시 노력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안전지대가 되어주세요. 이게 없는 자식과 있는 자식의 차이는 큽니다. 안전지대가 있는 자식은요, 세상을 향해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아갑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자식은요, 눈치 보고 주눅 들죠. 실패하면 안 되니까 쭈그러지죠. 네. 폭삭 속았수다에서 금명이의 아버지 양관식이 얘기하죠. 결혼식장 들어가는 딸에게 아니다 싶으면은 바꿔야 된다고. 네.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고. 아빠는 너를 믿는다고. 아빠는 너의 행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라고. 아빠는 너의 선택도 믿는다고. 네. 저 너무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여서 그 바로 양관식 그리고 애순이 해주는 그 역할이 안전지대의 역할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한 권위를 좀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권위가 없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권위가 없어요. 권위를 없는 거를 당연시하는 말로 저 이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가 사춘기여서 건들면 안 돼. 아니죠. 사춘기라도 잘못되면 건드려야죠. 안 되는 거는 그 기준을 잡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애가 뭐 버릇없이 굴거나 뭐 이러는 것들도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그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더라고요. 권위가 또 중요한 게 그 인터넷 세대가 되면서 참 힘들어요. 뭐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되고 그 이해를 해줘야 되나 아직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엄마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따뜻한 합리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엄마 자체가 모델링이 된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세요.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이 아이한테 뭐 모델이 되죠. 뭐 24시간 바르고 예쁜 말을 쓸 수는 없는데 적어도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이 말이 나왔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선생님인 분들은 딱 아세요. 애 보이면 엄마 보이고요. 엄마 보이면 애 보여요. 딱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가 좀 버릇없고 이런 아이인데 엄마를 보면 딱 알겠대요. 왜 저런 아이로 자랐는지. 반대도 보인대요. 아이가 너무 잘 자랐고 예의가 바른데 엄마 또한 똑같다라고. 근데 본인만 본인 모습을 못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 양육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치료가 되거든요. 나는 힘들게 막 얻어맞으면서 자란 거예요. 근데 자식을 키우게 되면서 자식을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고 키우면서 내가 치유가 되는 느낌이요. 엄마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엄마와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더랍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그리고 자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엄마로서 보고 배운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잘해냈구나. 이런 말씀 하신 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양육의 힘입니다. 이 책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 당신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내일에는 또 다른 내일이 시작될 거고요. 우리가 내일 또 좌절도 하고 애랑 싸우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삶이니까. 다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노력을 하면 됩니다. 완벽한 엄마는 없고요. 노력하는 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에필로그에 쓴 말인데요. 우리가 찾아 헤맸던 것은 완벽한 내가 아니고 불완전한 자신과 화해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 세상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모든 엄마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